안녕하세요. 주식마스터TV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대형 우량주 매매와 테마주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을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스러운 게 종목 선정인데요. 굉장히 우량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런 현대차 등 그렇게 코스피, 코스닥 우량주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우량주를 거래를 할까, 아니면 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테마주를 거래를 할까. 오늘 이 시간에는요, 두 종류의 장단점과 그리고 테마주의 종류, 그리고 테마주, 코스피 우량주 거래 시의 유의사항, 그리고 전체적으로 두 가지 종류에서 주식 종목 선정 및 진입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식 종목 선정 시에 두 개의 큰 카테고리가 있죠. 코스피, 코스닥 대형 우량주가 있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코스닥 테마주가 있습니다. 대형 우량주 거래를 할 때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하면요, 이거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인 것만큼 주가 등락폭이 다른 테마주에 비해서 그다지 크지가 않습니다.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 다른 종목들이 10%, 20% 상승을 할 때 이런 종목들은 뭐 2%, 3%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등락폭이 크지가 않는데요. 그만큼 내릴 때도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급락을 하지 않는 장점이자 단점이 있습니다. 테마주는 반대죠. 주가 등락폭이 굉장히 크고요. 잘만 거래를 하면 2, 3일 만에 뭐 20%, 30%큰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또 큰 손실이 날 수 있죠. 10%, 20%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테마주의 종류를 제가 대략적으로 정리해 봤는데요. 뭐 2차 전지 관련주 굉장히 6월, 7월 핫했죠. 요즘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장을 이끌고 있는 가장 큰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코로나 관련주도 있죠. 코로나 관련주도 굉장히 큰 축인데요. 뭐 진단키트주,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 그리고 온라인 교육주 그런 것들이 있고요. 5G 관련주도 있죠. 에이스테크, 솔리드, 다산 네트워크, 오이솔루션 이런 5G 관련주들은 대부분 코스닥 우량주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반일 테마, 그리고 뭐 미중 무역 분쟁, 히토르 관련주, 대북 관련주, 이처럼 테마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수급 주체에 따른 테마주를 한번 세분해 보겠습니다. 이런 아까 말씀드린 2차전지, 대형 2차전지 관련주, LG화학이나 삼성, SDI, 포스케미칼, 한우시스템 이런 종목을 거래할 때는 항상 기관 외국인 수급을 봐야 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래프와 함께 기관 외국인이 어떻게 치고 빠지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외국인 수급을 보고 이런 종목들은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관 외국인 수급에 영향이 덜한 테마주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마스크 관련주죠. 마스크 관련주, 코로나 치료 제약주, 온라인 교육주 이런 것들은 기관들은 거의 안 들어오고요. 단타 외국인들이 한 번씩 들어와서 단타를 치고 나가는 그런 거거든요. 뭐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위에 있었던 이런 대형 코스피 우량 2차 전지주에 비해서는 수급이 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외국인 수급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테마가 있죠. 정치 테마나 히토르 관련주, 뭐 일회성 테마 이런 테마주들은 개인 큰손들의 영향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런 대형 우량주를 거래할 때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우량주라고 하면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뭐 KT, 뭐 KTNG, 여러 가지 한전,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은 지수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수 상품, 지수 선물 이런 것들, 그리고 옵션 이런 것들과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국 증시 나스닥은 필수입니다. 우량주들은 앞으로의 실적 그리고 업종 동향 파악은 필수입니다.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디램가나 그리고 세계적인 반도체 수요 공급에 대한 파악을 해야 합니다. 국제유가 이런 것들은 롯데케미칼, S-오일, SK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은 국제유가가 관련되기 때문에 국제유가의 등락폭 이런 것들 잘 참조하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 주체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종목들이 과연 외국인 기관의 매수, 매도, 순매수가 어떻게 잡히는지, 어떻게 찍히는지 항상 파악을 하고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을, 이런 대형주를 거래할 때는 조금 장기적으로 거래해야 합니다.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 테마주들이, 코스닥의, 다른 종목들이 1, 20% 갈 때, 이런 종목이 그다지 많이 움직이지 않아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내 종목은 왜 안 움직이지? 다른 종목은 10%, 20%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왜 안 움직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조급함을 버려야 됩니다. 대형 우량주들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뭐 3개월, 6개월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테마주 거래 시의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한 우량주 거래와는 달리 테마주는 굉장히 등락폭도 심하고요. 내가 가진 주식의 시가를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하게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첫 번째로 테마주를 거래할 때는 그 테마의 재료의 강도 및 지속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테마도 그 재료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테마의 재료가 센 테마가 있는지, 테마의 재료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거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은 주식 시장을 통해서 꾸준히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테마주들은 장기 투자 시에는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료 소멸 시점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언제 이 재료가 소멸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재료가 노출 시에는 매도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테마주도 차트 분석은 필수입니다. 테마주도 무턱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도 조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조정분을 받을 어떤 주식이든지 테마주든 우량주든 어떤 주식이든지 추격 매수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테마주를 거래할 때는 항상 그 뉴스를 내가 가진 테마의 뉴스를 항상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뉴스가 계속 나올 건지 아닐 건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합니다. 테마주나 대형 우량주나 종목 선정의 정점이 진입 시기가 있는데요. 대형 우량주, 테마주 둘 다 차트 및 거래량 분석을 하고 진입해야 됩니다. 주가 오르다가 조정을 받을 때 21선을 타치하면 거기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차트와 분석 기법은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테마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입을 하실 때 저가 매수가 기본이죠. 조정 시 내가 어느 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가, 5일선을 터치할 때 해야 되는지, 11선을 터치할 때 해야 되는지, 21선을 터치할 때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기본은 추격 매수를 자제하는 것입니다. 오른다고 무턱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진입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나는 이런 원칙에 의해서 진입을 했다.
그런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유튜브 전문가나 카페 추천 종목이 아주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그러죠. 유튜브 전문가나 카페 추천 종목이 처음에는 안 샀다가 그 종목이 막 날아갈 때 굉장히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조바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몇 번, 한두 번 그런 전문가나 추천 종목이 날아가는 걸 봤을 때 다시 한번 추천 종목이 나왔을 때 이걸 꼭 사야 한다는 그런 불안감이 사로잡힙니다. 근데 거기에서 비록 수익을 얻을지라도 자기만의 진입 원칙, 자기만의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렇게 해서 얻은 수익들은 고스란히 다 토해내기 마련입니다. 저는 주식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주식시장에서 돈을 번 사람은 뭐 한 참여자의 한 10%가 될까 말까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건 자기만의 원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주식이 다 오를 것 같은 그런 착각, 그 속에서 물린 주식들은 언젠간 오르겠지라는 자신만의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주식을 해서 큰 돈을 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만의 종목을 선정할 수 있는 원칙이나 진입 시기를 잘 골라내야 합니다. 그리고 테마주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테마주도 잘만 거래야 하면 이런 대형 우량주들보다 큰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1월이죠.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그때 제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갈 것이고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때 마스크주들이 반응을 주길래 조금 중장기적으로 주를 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스크주에서 큰 수익이 났었는데요. 그렇게 이 뉴스들이 처음 터졌을 때 그 뉴스가 과연 계속 갈 뉴스인지 그냥 소멸할 뉴스인지 굉장히 뉴스를 읽어내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이거는 그냥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주식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이런 테마들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차트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항상 준비된 자만이 장에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기회가 왔을 때 투자를 하는 겁니다. 1년 365일 주식을 갖고 계신다고 주식에서 수익이 나지는 않습니다. 항상 적정한 양의 현금을 보유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매매 원칙을 지켜 나가신다면 여러분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였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